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드라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드라마는 지난 주말 2022년 2월 12일에 JTBC에서 처음 방영된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의 잔혹사 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올해 Q&A 때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제 전공이 기상학이기도 하고 실제로 기상예보 실무 경험도 있어서 주변 지인분들이 이 드라마 꼭 봐라, 보고 소감 좀 부탁한다, 리뷰 좀 해줘라 하고 많이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봐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제목도 그렇고 K드라마 성격상 연애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상청 이야기가 얼마나 비중 있게 나오는지, 드라마 안에서 얼마나 고증이 잘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봐볼까 합니다. 연애는 저도 잘 못해서 별로 비중 있게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열렸다 띠롱. 예보국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명 인물, 기관, 사건 등은 실제와 관계가 없대요. 제주도인? 위성 사진. 멋있어. 시그널. 한복. 미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결혼하나 오늘 봐? 한복집은 못 갈 것 같아. 왜 대체 얼마나 끌고 다녔길래? 끌고만 다녔으면 다행이게. 하겠는데요.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은 편이지만 아직 멀었어? 선선한 봄바람까지 더해져 낮 동안 봄이래.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쭉 앞에서 자야지. 날씨가 참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싶을 봄이 정도입니다. 배경인가며? 맑은 날씨가 계속 차 마시러 오자며.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찻집 뭐야, 되는 거지. 점집이야? 무당 등장. 우리 보살님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오셨을까? 조심성이 너무 많아도 인생 고달픈 법인데 겁이 무지하게 많으시구만. 맞아요. 얘가 좀 그래요. 좀이 아니지. 가녀지동이라 배우자랑 연이 박해. 극차할 수도 있겠어. 사별. 이혼요? 짜단. 나 갈 거야. 야 하경아. 나도 듣고 가. 또 와. 얼마인데? 저기 꽂혀있는 우산 들고 가. 왜요? 비가 오겠어? 비가 오겠어. 우산은 공짜로 줬어. 좋은데? 너무나 맑은 비는 하늘. 무슨? 때시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인가? 시. 그래서 비우자를 쓴 거구만. 그런데 인감은 어디다 쓰시려고? 인감. 결혼함? 차 뽑으려고요. 자꾸 봐? 소리 있는 놈의 새끼가 모을 수도 있지.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얘가 컨디션 안 좋다며. 결혼 자, 상대인가 보네. 찬물로 샤워했더니 좀 괜찮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같이 근데 사나? 비밀번호 왜 바꿨어? 같이 사는 건 아닌가? 그게 같이 살면 비밀번호를 엄마가 알겠지. 또 몰래 왔었구나. 가봐야겠다. 죽국 먹어? 아직도 출근 시간이 아니야. 얼마나 일찍부터 한복을 보고 댕기고 장물 보고 사장입니다. 댕기고 그런 것이지? 우박이 다닐까요? 우박. 기상청 첫 등장. 우박 일단 내렸다 하면 그대로 피해 발생이니까 1% 가능성만 있어도 분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주인님이 우박? 분석한 현재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거의 가까이 빼고 말씀해 주실래요? 4.8에서 뿅뿅뿅 4.9% 정도요. 아직 5%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이, 4.9가 가능성은 5%인데 5% 넘으면 다시 얘기하시죠. 일단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끊습니다. 아, 그런 원칙이 있는 거야? 예보자 마음이지. 뭐 지가 과장이야. 어디? 기상청이? 기상청 앞에 맞는 것 같죠? 기상청이네. 기상청 앞에 저 소방서 있잖아. 그 직원인가? 아까 걔야. 시우. 지금 출근하십니까, 최 기자님? 기자래. 기상청 출입 기자 같은 건가 봐. 웬 차야? 뽑았지? 아 뭐해? 타. 늦었어. 뭐야? 썸? 이미 오전 예본 나갔을 시간이고 곧 있으면 점심 시간인데.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 하는 일은 안 하고 다 연애들이나 하는 거마이? 세차 아니야? 살짝 중고. 살짝. 너 저번에 TV 보면서 여기 와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게 남자만 좋아하는 거지? 또 오셨네요? 왔었어? 친구랑. 그제도 단열 선도에 어렴풋이 우박 시그널이 보이는 거야. 시그널 알지? 3월 중순의 눈이라고 직감적으로 이건 우박이다 싶은 거지. 그 근거 찾는다고 4일 동안 청인차 밖에서 먹고 자고 내가 3일 동안 우박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헐, 우박이다. 우박이다. 맞지? 예보 없었지? 무시당했지. 빨리 가야 돼. 긴급 상황이야. 미쳤어. 개쩌는 우박인데? 이거 우박이 저래 생겼냐? 어우, 예보하는데 우박이면은 소방청인가? 와씨, 저런 우박이 떨어지지? 미친 거 아님? 우박이 우박 같지가 않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때는 말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까지 이런 특이사항 보고 없었잖아.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에코는 뭐 대기가 별거 없는데. 안정적이고 연직 기온 변화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낮 동안 지상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졌습니다. 그 AWS랑 연직 바람장 그 실황 분석했어? 실황 분석 자료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연직에 특이사항이 없는데 지상기온이 올라간 것만 보면 우박이 너 오늘 떨어질 피곤하냐? 정도의 대륙 5만 원이요? 아이 그니까요. 제가 우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만한 우박이 내렸으면은 그만한 시그널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지역에만의 단열선도 그래프 좀 띄워봐요. 6시간 전부터 수원 아니고 인천 이천. 잠깐만 거기 잠깐만 저 아래 좀 확대해봐. 참 시그널이 보이네. 보이네. 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신화를 까먹는 소리 말라고 하시더니 알았어. 네, 커피 사면 되지. 에? 딸랑 커피요? 예보를 한 가닥 하는 가라. 설정으로 나오는 그래. 아이가 봐. 아니 최 과장 이거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도 좋은데 책임을 지시네. 그랬으면 여기 뭐 어디 한 줄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그게 수치가 그럼 워낙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경위서 쓰겠습니다. 그 항공기상청에 우리 쪽 미스였다고 전화 넣고요. 그 도로공사하고 농진청에 전화해서 농작물 피해 상황 좀 파악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그렇게 하나만 한 소리 하니까 뻔한 시그널도 놓치는 거 아니야. 그 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 예보를. 자, 우박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처음에 신석호 주임이 진하경 과장에게 우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신석호 주임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박이 올 확률이 4.8에서 4.9%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실제로 우박이 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좋은 고증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세로축 값이 우박이 올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나쁜 고증이죠.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500헥토파스칼 기온을, 세로축은 500헥토파스칼과 400헥토파스칼 고도 사이의 기온 차이를 나타내는데, 벌써 영상을 탈출하려는 욕구가 막 샘솟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기의 압력, 즉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주로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나타낼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체온을 어떻게 재죠? 그쵸? 그냥 온도 센서를 사람 가까이에 가져가면 되겠죠. 실제로 지표 온도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1.25m에서 2m 사이에 위치한 온도계를 사용해서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에 있는 온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계를 하늘 높이 날려보내면 될까요? 골든 정답! 네, 실제로 고층의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상청이나 공군기지 등에서는 하루에 2번에서 4번 이렇게 풍선에 센서를 달아 띄우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헥토파스칼이 왜 나오는데? 오케이. 자, 풍선을 띄워서 날아가고 있는 센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센서가 여기에서 온도를 쟀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온도는 지표에서 몇 미터 높이의 온도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상학에서는 고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지표 몇 킬로미터 위라는 이야기 대신에 그 고도의 기압을 사용해서 몇 헥토파스칼 고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고도가 위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기압은 위로 갈수록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고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우박 그래프로 돌아가 봅시다. 가로축 뭐죠?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입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면 약 5에서 6km 상공인데 이게 대륙권 중간 정도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세로축은 500헥토파스칼 고도랑 4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일단 400헥토파스칼이면 7에서 8km 상공이기 때문에 500헥토파스칼에 비해서는 춥겠죠? 그래서 일단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박은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일반적인 대기는 안정해요. 안정하다는 소리는 위아래로 잘 섞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키가 크고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구름 많이 보셨을 텐데 대류운이라고 합니다. 위아래로 섞이는 대류 현상이 활발한 구름이라는 얘기죠. 이런 대류 구름에서 어떤 운이 좋은 얼음덩어리, 빙정이 성장을 했어요. 무겁죠? 떨어져요. 자, 여기가 0도라고 합시다. 보통 빙결고도라고 불러요. 이 빙정이 이 아래로 떨어져요. 영상이죠? 녹아요. 근데 이 구름이 대류운이죠. 상승기류가 매우 강합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얼어. 다시 성장을 해. 무거워. 떨어져. 다시 녹아. 가벼워져. 다시 올라가. 얼어. 아무튼 이런 성장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우박이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떨어져서 이만큼 녹았다가 올라가서 이만큼 얼었다가 떨어져서 이만큼 녹았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나이테 같은 단면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박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큰 우박은 이렇게 돌기가 우들투들 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이거 우박 모양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대기 상태가 어때야 할까요? 너무 더우면 안 얼겠죠. 너무 추우면 안 녹겠죠. 온도가 적당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번 상승기류를 타면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대기가 불안정하려면 하층 고도가 상층 고도보다 많이 뜨거우면 된다. 즉,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의 중간 부분, 세로축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대기에서 우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우박 사례들을 이 그래프에 겹쳐본 그림인데 이 동그라미 크기는 당시에 생긴 우박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축에서 중간 부분, 세로축에서 윗부분에 있는 대기에서 우박이 많이 생겼고 큰 우박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신석호 주임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박이 내릴 확률이 4.8%네, 4.9%네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세로축은 우박이 발생할 확률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이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대기에서는 정말 우박 발생 가능성이 낮기는 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박이 내렸더라도 자동차나 헬기 유리창을 깰 만큼 큰 우박이 생기기는 힘들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일단 다음 장면. 우박이 내리고 난 뒤에 국장 주간 회의에서 단열선도를 보는 장면을 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약간 고증 오류라면 오류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장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우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과거에 관측된 단열선도를 돌려보는 장면인데요. 여기 3월 10일 오후 11시 단열선도에 우박 시그널이 있는데 날씨를 중계하지 말고 예보를 하라고 예보를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단열선도는 간단히 말해서 대기가 불안정한지 안정한지, 구름이 생길 것인지, 생긴다면 얼마나 높은 고도까지 생길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인데, 아무튼 마지막에 국장이 2000의 단열선도에서 우박이 내릴 시그널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국장이 이야기한 시그널은 여기 LCL이랑 CCL이 매우 낮은 고도에 있는 점, LFC 역시 CCL이랑 50m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낮은 고도에 있는 점, 여기 EL이라는 애가 2에서 3km 고도에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단열선도에 의하면 굉장히 강한 대류구름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박이 생길 수도 있겠지 하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일단 지표면의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다가 이 LCL이라는 고도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면 응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대기는 기본적으로 안정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공기가 LFC라는 고도보다 높게 상승하게 되면 그냥 막 불안정해져가지고 위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어디까지? EL, 이퀴밸런트 레벨까지. 사실 이 단열선도에 의하면 이 시점에서는 아무리 대류구름이 생기더라도 2에서 3km 높이까지밖에 구름이 발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11시의 이야기이고, 만약 이렇게 습한 상대 습도를 유지한 채로 낮 동안 기온이 올라갔다면 여기에서 상층 대기 구조가 비슷한 상태에서 LCL이나 LFC 고도의 기온이 2에서 3도만 올라간다면 EL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300에서 400 헥토파스칼 고도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이는 우박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대류구름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국장 짬밥 꽁으로 먹은 게 아니죠.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단 이 단열선도 너무 인위적이야. 아마 이 장면을 위해서 기상청에서 이런 얼핏 보면 크게 발달하지 않을 것 같지만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열선도를 제작해서 제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황예보 실패에 대한 반성회 같은 거기 때문에 고층 관측에 의한 단열선도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는 킴 모델을 이용한 GDAPS를 가지고 생산한 자료라는 거. 애초에 관측된 단열선도는 11시 자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의도한 바가 아닌데 예보한 시점에 생산된 GDAPS 예측 자료로 그때 왜 못 잡았나 보는 건데 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플러스 0이라고 되어 있죠. 예측 자료는 일단 계산을 시작하는 시각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부터 수치 모델을 돌려서 이 시각의 단열선도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리고 이건 시작 시각에서 몇 시간 뒤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킴 전구 모델로 촬영을 위해서 만든 단열선도인 게 너무 티가 나버렸다 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반전, 아까 처음 나왔던 우박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가 있었죠. 사실 이 그래프가 워낙 불안정한 대기를 상정하고 만들어서 그런지 500 헥토파스칼 고도 온도 영하 27도, 400 헥토파스칼 고도의 온도 영하 38도, 이거는 보고 안 했으면 혼나야겠는데? 5%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박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우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자님들 출동하셨답니다. 최 과장에 내려가 수습하시고 나는 청장님 뵈러 가야 되니까. 아이고, 얘가 걔였나? 아까? 남친? 결혼하는 남친? 아, 사내연애네 진짜. 개판이구만 아주. 아파. 가슴이 아파. 어쨌든 저는 분명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박. 나중에 본청에 잘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본청 상황실은 에이스 오브 에이스만 모여있다면서요? 여기 에이스. 그것도 다 옛날 말이다. 기상청의 아우지 탄광이라고 보면 돼. 그것도 맞는 말이고. 국장님이 이번 우박 관련해서 사후 분석하려면 필요하실 거라고요. 1990년대부터 비슷한 사례 싹 다 뽑은 겁니다. 국장님이 콕 찍어서 총괄 2팀의 보고를 직접 받겠다고 하시네요. 실황 감시하면서 언제 이걸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올립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죠? 이번 주말까지요? 그럼 잭실에서 보고를 하기는 야야야, 박주관. 아까 말한 수치 모델은 아직입니까? 곧 나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오보에 대한 페널티로 사후 분석을 지시받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3월에 내린 우박같이 특이한 기상현상이 있었거나 심각한 오보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보고서나 기상연보 같은 공개 보고서나 논문 형태 등으로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항에서 예보 일할 때 낙뢰 예보가 없었는데 비행기가 번개를 맞아버렸던 일이랑 눈이 많이 올 것 같기는 했는데 원래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 가지고 예상 강설량을 조금 줄여서 예보를 했었는데 기록적인 폭설이 와버렸던 일이랑 뭐 많이 혼나고 내부 보고서 형태로 사후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 썰은 다음에 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 모델을 보고서 보고 오늘 받듯이 브리핑은 받으려고 진선님이 좀 하시죠. 에? 양심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 비추. 죽어나가네 죽어나가. 대변인실에서 누구든 빨리 오라고 난린데요. 과장님까지 실려가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올해만 벌써 이게 몇 명째야. 어떡해요. 명째래. 누구라도 브리핑 참석은 해야 할 텐데. 진짜 험지네. 제가 가죠. 서울에서 일하는 거 빼고 좋은 게 없네. 그럼 본청에서 찍었을까? 본청이 맞긴 해. 안에 회식에 원용한테 있고 여기는 뭐 일반인도 많이 다니는 느낌. 최 과장님은? 구급차 와서 방금 출발하셨어. 기다려봐야지. 누구? 출입기자. 빨리겠다. 네가 그럼 책임져야지. 질문 받겠습니다. 나왔어. 안 죽었네. 바쁘실 텐데 뭐 하러 오셨어요? 당연히 와봐야죠. 근데 이만하게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이요. 우리 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방 발령 신청했죠.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한 해만 더 그렇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질 땐 언제고. 우박 그거 하나 놓쳤다고 사람을 저 지경을 만들어요. 아니, 오박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 뭐 맨날 틀리면서 그거 하나 틀린 게 뭐 그렇게 맨날 대수라고. 틀리면서. 다들 국장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간 착즙기요. 사람 진을 그냥 짝짝 쥐어 짠다고. 그럼 그동안에 총괄이 이 팀은 진선님이 좀 맡아줘.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최 과장 돌아올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우리 대수야? 길어봐야 2주 아니겠어. 그 정도는 커버할 한 수 달 있어. 남았어. 나 오늘 자기 동창 모임 못 갈 것 같아. 또 나 혼자 가라고? 그럼 어떡해. 최 과장님이 쓰러지셨는데. 근데 스케줄 근무 아닌가? 알았어. 책임자 내가 알아서 할 위치에 테니까 있으면 좀 신경 다르나? 쓰지 말고 일해. 2주 만이라니까 그때까지만 좀 미안하자. 청설모 같은 거 지나갔어. 보다다. 힘이 넘치는 젊은이구먼. 어디야 근데? 난 와, 흔들다. 죽인다. 죽인다. 레이더 같은 거 있네. 레이더 있는 관악산은 아닌 것 같은데. 흔들다리에 있는 관악산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올여름도 이 덥다는 거잖아. 최악의 여름, 기록적 폭염, 한증막 더위. 야, 5글자면 끝날 건 뭐가 그렇게 장황하니? 그 올여름만 특히 더 덥다는 게 아니고요. 지구 온난화로 올 평균 기온이 1, 2도 가량 올라간다고요. 너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그딴 거 신경이나 쓸 것 같니? 야, 자극적이어도 좋으니까 좀 읽고 싶게 기사를 쓰면 안 될까? 날씨 관련 너 데스크인데 그래야 에어컨 저렇게 잘 무식한 몇 소리 번 한다고? 얘기하냐? 시우 아까 걔네 멋있지? 대박! 나 오늘 완전 로또 당첨. 로또 당첨. 뭔데? 고문이구만. 선녀구름 발견. 선녀구름? 웬만해서 선녀구름? 보기 힘든 건데 이게 웬 행제? 바쁜가? 이미 읽은 거 다 봤으면서 바쁜가 알고 있어. 60인데. 레이더 때문에 왔구나. 우와. 광덕산 아니? 광덕산 아니야? 소장님! 광덕산이었구나. 제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었는데? 봐요. 레이더 안테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니까. 뭘 여기까지 확인하러 옵니까? 기계라는 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아직 3월인데 기온이 내륙쪽 평년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가지고요. 그건 강원청에다 따지시든가. 그래서 오박도 왔다.
맞고 그런가? 예, 강릉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강원 지역 지면 온도가 튀는데 체크 좀 해주시죠. 이렇게 못해. 나요. 강릉이요. 엄마요. 뭔데 그래요? 평창, 춘천, 홍천, 행성, 원주 지역 지면 온도 좀 체크해달라고요. 45도라고? 3월 아니야? 들어오면서 일사이한 일시적인 현상인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말 겁니다. 아, 그러다 말 것까지 아는데. 튀긴 한다잉? 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저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누구냐? 기계가 고장났든가 안 물어봤네요. 문제가 있거나. 그걸 왜 안 물어봤어? 이러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주하겠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 새끼가.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본청의 총괄 이팀 과장자리 지금 공석이라던데요? 아까 그 양반 아니야? 쓰러진 양반? 됐어. 모셔간다고 해도 싫다. 그 기러기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면 한순간에 그 낙동강 오리알 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어플도 항공기상청 날씨 알림이 이런 거밖에 없어. 도장이네. 별일 없지? 별일 있으면 와볼 수는 있고. 오랜만에 서방님이랑 통화를 하면은 좀 용건만 말해. 평화로운 가정이, 평화로운 커플이 하나도 없네. 아, 아직 이 그래. 드라마에. 끊어. 왜? 어머니님! 왜?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시. 아, 가운데 뭐 있다. 소나기야? 아까 거긴데? 45도 있던데? 빅 소나기 가기가. 나 좀 바빠. 야, 잠깐만. 너네 리얼 웨딩을 예약한 거 아니었어? 근데 계약금이 아직 입금 안 됐대. 뭐? 한 달 전인데?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기준 씨 그런 거 확실한 사람이야. 뭔가 착오가 있겠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끊어. 한 달 전까지 입금을 안 했으면 뭔가 있네. 뭐야 또? 저 코딱지는 뭐야?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만들어진 대류음입니다. 저 지역의 습도 얼마나 나오는데? 현재 82%가량 됩니다. 그럼 응결돼서 떨어질 확률은? 비 오지? 증발할 확률이 70% 이상이고요. 특보까지 가긴 좀 애매하다 수치가. 오케이, 일단 회의부터 합시다. 3월 14일 예보 토의를 저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허옇게 위성센터 뜨면은 나와주시죠. 이미 네, 위성센터입니다. 비가 올만 하네, 아닌가? 북동쪽으로 구름대가 발달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청에서 의견 주십시오. 예, 여기 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 강수로 연결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비 옵니다.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또 쟤야. 저게 또 지랄병이 도졌네. 야, 너 하늘 맑은 거 안 보여? 곧 들이닥칠 거래도요? 봤고 지금 그거 결정하려고 회의한다. 너 여기 좀 앉아서 기다려. 그치. 이번에 호우주의보 때려야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주의보. 지면온도 튀는 거 보이죠? 강원청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지만 불안정이 강해서 근데 저게 비구름으로 수도권으로 발달할 들어가? 가능성이 충분하다니까요. 수도권청은 뭐 할 말 있어요? 현재 강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 말입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말입니다. 비구름으로 발달할 거란 말씀이세요? 예, 1시간 내로요. 근거는요? 1시간 내로. 그 1시간 전만 해도 하층원 상태였던 구름이 현재 춘천 지역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친구입니다. 그날 우박 예측했던. 그래서요. 참고하시라. 아니 지금 대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AWS면 왜 2021년이지? 정도로 비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수도권에 닿기도 전에 대기 중으로 증발할 겁니다. 북진하면서 계속 수분을 공급받는다면요. 진 하면은 수도권으로 안 오지. 현재 이 지역 하층 기온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증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2km에 불과했던 구름이 현재는 5km, 6k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 동부의 지상 기온이 높기 때문에 6km? 불안정해진 대기로 인해서 구름이 증발한다기보다는 5km 발달해서 보다는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제 두꺼워 예상이 보이긴 맞다면 늦어도 2-3시간 후에는 수도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 화면이랑 풍향이 안 맞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강수 확률 18.7에서 8 정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니 나옴?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증발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건데 그거를 뭘 어렵게 소수점까지 집어가면서 말을 해요. 어이, 총괄 직무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영상에서는 저렇게 생긴 구름이 아니었잖아. 또 나와. 아, 비가 올 것인가? 증발해서 맑아질 것인가? 두뇌 풀 가동.
다시 확인했는데 식장 계약금 입금 안 된 거 맞대. 오늘 안으로 입금 안 해주면 예약 취소된다고 신랑 쪽에 전달했다는데. 예식장 취소면은 그냥 나가리 아니야? 그 지금이 한여름도 아니고 3월 중순에 그래, 3월 20%도 중순. 안 되는 확률로 호우특보라뇨. 이거를 그렇게 고민할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추나추동 공식에 끼워 넣으니까 세팅값 자체가 잘못 설정되는 거 아닌가요? 예보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틀리죠. 뭐라고? 작년 17호 여름 태풍 때도 그랬고 올 초 겨울 한개 때도, 그리고 이번 우박도 확률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거면 예보관이 왜 있는 건데요? 그냥 슈퍼컴퓨터가 내놓는 수치 문제대로 예보하면 되지. 기상은 흐름이야. 숫자 몇 개로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고. 기상의 기본은 가변성이죠. 작은 현상 하나에도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싸운다 싸워. 자, 총괄 직무대리. 이쯤에서 결정해야지. 수도권청에서 제시한 가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근거가 빈약하고 무엇보다 사례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호우주의보 발령은 한 타임 더 지켜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한 타임을 더 지켜봐. 수도권 지금 상황 한두 시간 보충자료 뒤에 제시해 내린다면서. 주말 날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웃긴디? 야! 이시우라고 나 초임 시절에 같이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놈이에요. 근데 저놈이 평소엔 순딩순딩 하거든요. 근데 날씨에만 꽂혔다 하면 절대 포기를 몰라요. 이신 같은 양반이구만. 형, 난데요. 넌데 뭐? 지금 형 자리에서 특보 발령 가능하죠? 촉 이따 온다니까요. 야, 안 해. 못해. 마음대로 듣고 내리라고? 연타로 호까지 놓치실 거예요? 미쳤는데.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뭔데? 미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냈나봐. 뭔데? 방금 전에 수도권청에서 호우주의보 발령했답니다. 뭐? 자네가 한 거야? 아니 누가 총괄과장한테 보고도 없이 이런 특보를 때려? 왜? 아무리 보고를 해도 받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박 시그널도 그렇고 계속 확률이 낮다면서 무시했잖아요. 강다구가 있구만. 이게 무슨 얘기야? 쟨 모르지. 우박 사건. 수도권청에서 우박 시그널이 익힌다고 보고가 올라왔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수도권청이 아까 그 친구고요. 5%도 안 되는 확률이었습니다. 5%에 가까운 확률이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상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특보 때린 거야? 마음대로 할 거면 여기 선임은 왜 있는 거고 이 체계가 왜 필요한 건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나가서 예보에서 하나 차리란 말이야. 그래, 예보에서 하나 차리란 말이야. 때려버리면 어쩔 수 없지. 자네 잠깐 나 좀 봐. 그 최 과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들으신 대로입니다. 확률이 낮아서요. 왜 총괄과장 건너뛰고 그 결정을 자네가 했냐고. 왜? 그래, 그때도 총괄 과장이 따로 있었네. 경위서로 써서 올려. 쓰러지기 전이었지. 야, 닥치고 1시간 내로 비 안 오면 우리는 바로 죽은 목숨이야. 걱정 마요. 진짜 와요 와. 이봐요 거기. 본청 허락도 없이 특보 발령 내린 게 그쪽입니까? 개 털려야지. 특보 발령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는 국가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예보 틀리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총괄 대행께서는 우박 예보 틀리신 거 책임지셨습니까? 뭐라고요? 아니다. 역으로 틀린 게 아니라 갈고 있어. 보고를 아예 안 하셨다 그랬죠. 아무리 결혼 준비로 바쁘시다지만 그렇다고 보고도 놓쳐버리고 그럼 좀 별얘기를 곤란한 거 다 하네.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져야 되는 예보관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이봐요 이슈입니다. 이시우 씨. 이번 예보 틀리면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잠시 저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확보한 데이터로 날씨를 예측하고 예보를 때립니다. 저는 제 예보에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 확신은 최선을 다했을 때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박을 예보했을 때도 그랬고요. 얘가 틀릴 수도 지금 있지. 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야 너! 수도권청 이슈입니다. 싸가지? 야 너 이시우. 너 거기 딱 기다려. 그리고 다음 이벤트는 급격히 발달하는 강수 이벤트랑 호우주의보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일단 저는 주의보까지는 안 보는 게 맞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이 이시우라는 캐릭터를 띄워주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3월이 배경 아닌가?
아까는 3월 초에 우박이 막 헬기를 작살낼 정도로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지표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더니 뭐 퇴근길 수도권을 덮치는 호우주의보급 강수라니 뭐 호우주의보급 강수가 3월에 없는 건 아니지만 특이하긴 합니다. 뭐 그래 이게 기후변동의 결과이고 뭐 지구온난화의 결과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다만 뭔가 데이터나 설명 간의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드라마의 특징이긴 하지만 주인공을 띄우려고 주변 사람을 너무 바보같이 만드는 느낌이 좀 있죠. 일단 시작은 이시우가 아마도 분명 가막산을 올라갔는데 광덕산 레이더에 도착을 해가지고 온도가 이상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강수 레이더 점검을 하더니 강원청에 연락을 하죠. 온도가 튄다고. 그래서 AWS 분포를 살펴보니까 와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네요. 하긴 이 정도면 이상하긴 해요. 이때 강원청의 엄동환 씨가 동풍이 들어오면서 일사에 의해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죠. 아마 왼쪽 강수의 코로 보이는 화면에 영동지방이 일부 강수가 있고 영동지방 온도가 낮고 영서지방 온도가 높은 걸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팬 현상에 의해서 영서지방이 고온 건조해졌고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햇빛에 의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측정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것도 4개 스테이션에서. 사실 놀랍게도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10개의 방제기상 관측, 102개의 종강기상 관측을 포함 정말 많은 곳에서 기상 관측을 하고 있는데 지방기상청 수준만 되더라도 관측 노장이라고 부르는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자동 기상 관측 장비나 다양한 관측 장비를 설치해서 관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건물 옥상이나 도로가 등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 지점도 많아서 뭐 누가 물을 붓는다거나 뭐 옆에서 불을 피운다거나 뭐 아이들이 장난을 친다거나 해서 말도 안 되는 관측값이 관측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비슷한 고온 현상이 근처 여러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은 적어도 저 중에 사람이 있을 만한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본다거나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쟤도 레이더를 갈 게 아니라 온도가 튀었으면 관측 지점을 가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후에 저 온도가 튀는 지점에서 이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하얗게 대류구름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이 위성 영상이 관측 파장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기는 하는데 일단 주로 사용되는 거는 가시 영상이랑 적외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시 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 햇빛이 있는 낮에만 관측이 되고 하얄수록 두꺼운 구름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외 영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을 관측하게 되는데 적외선의 복사 에너지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온도가 낮은 곳을 하얗게 보여줍니다. 구름의 온도가 낮다는 의미는 주로 구름이 높은 고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계속 보여주는 이 영상은 저는 적외 영상으로 보이는데 뭐 영상을 보면서 구름의 두께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가시 영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표 온도가 높았고 구름이 이 정도 두께까지 발달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강수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강한 대류구름이라는 이야기이고 어차피 지금 하는 게 예보회의니까 다음 타임 예보를 수정하거나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시우도 2-3시간쯤 뒤에 수도권에 비가 올 것 같다라고 말을 하네요. 여기에서 좀 의아했던 것 2가지 전개. 아무리 지금 결혼이 파토날 것 같아가지고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렇게 두뇌 풀가동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한 타임 더 지켜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한 타임이라는 게 정말 1시간을 말하는 거라면 모르겠긴 하지만 저한테는 다음 예보회의 때 다시 검토하죠 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2-3시간 뒤에 비가 온다잖아. 다음 회의라고 해봤자 6시간 정도 있다가 하는 거 아닌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거는 이시우 편을 들어준 거고 진화경 편을 들어주자면 그냥 예보를 비로 수정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정도 비면. 근데 호우주의보를 때리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극 중에서 이시우가 수증기가 수렴되니까 엄청 크게 발달할 수 있다고 막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호우주의보의 기준이 3시간에 60mm 이상의 강수가 예상될 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비가 예상될 정도의 상황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동풍 계열의 고온 건조한 바람이 들어와 있고 서쪽과 남쪽에서 습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이 될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위로 밀어내면서 상승률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뭐 스콜성 강수를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 봄철이기도 하고 사실 저럴 때는 두뇌 풀가동을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수치 모델 자료를 이용해서 수증기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하층 수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상층 구조는 구름이 발달하기에 적합한지 그런 걸 회의에서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수 확률을 저렇게 막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신기해. 수도권청이면은 수원이죠? 수원까지 가나? 호우주의보. 전 해상 호우주의보 발효 경비 함정은 인근 선박에 온갖 데가 다 영향. 수심 체크하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저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나? 아니 뭐 점검 할 것도 없어요. 안 나가. 호우주의보가 근데 기준이 있잖아. 호우주의보 발효. 저것이 국가적 비용인 것이다. 근데 이 신석호 씨가 호우주의보를 내려버린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솔직히 조금 뜨끔했습니다. 사실 기상을 연구하는 입장이 되거나 예보를 일로써 대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점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이 숫자들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고, 비고, 눈이고, 바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모니터 화면이나 종이에 있는 자료를 보고 기준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 판단이 수많은 사람의 생활이나 재산이나 일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씨나 눈이 오는 날씨나 뭐 그런 게 좋아서 이 전공을 택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어느 순간 막 수식의 숫자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쪽 전공자들은 특히 그런 게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뭐 최대 풍속 기록을 세운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토네이도가 생겼다거나 하게 되면은 막 굉장히 흥분이 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번은 태풍이 엄청 강한 게 와가지고 고향에 있는 뭐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부서지고 수해를 입고 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옆에서 풍속이 어쩌고 최저기압이 어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한번 크게 혼이 난 적이 있긴 합니다. 뭐 아무튼 이 씬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아 오셨네? 진짜 왔어. 근무 시간에 저렇게 막 나다녀도 돼? 진짜로 오셨네요. 당신 나 잘 알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 그거는 제 예보를 자꾸 무시하시니까 신중했던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쨌든 보고 안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겁이 피해본 많은 사람들이 생겨. 기상청에서 특보를 한번 발령할 때마다 발생하는 공적 인력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5%도 안 되는 확률로 그 수백억을 날릴 수도 있었어. 난 그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래도 시그널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비가 오는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한 타임만 밀려도 오보청이라고 다들 난리들인데 호우특보 내렸다가 틀리면? 아, 그래서 안전빵을 택하셨다. 어차피 맞춰도 얻어먹고 틀려도 얻어먹을 욕. 수백억 공적 비용까진 날리지 말자. 양쪽에서 날아오는 화살 중에 한쪽이라도 피해보자. 뭐 그런 거냐고 묻는 건데요. 그렇다면 걱정 마세요. 배 털리는구만. 반드시 옵니다. 비. 뭐 때문에 저렇게 확신을 하는 거지? 대체 뭐니 너? 이시우기 때시, 때문인가?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 이시우입니다. 그렇구만. 이름이 아주 썩 자랑스러운가 봐. 비오? 비 온다. 미춘. 나미가 따로 없네. 비가 오겠어? 비가 오겠어. 우산도 없겠어. 우산을 갖다 버렸잖아. 그때 받았어야지. 드라마에서 이시우 다음으로 용한 거는 아까 그 점쟁이구만.
얘가 아까 걔인가? 강원청? 이시우 스카우트 하려고 생각하고 있겠다. 끄덕끄덕. 용한 젊은이로구만. 한들 잘 들고 다니네. 아, 또 연애질이야, 씨. 아이랑 함께 쓰기에 너무 별로인 우산을 들고 나오셨네. 기상 전문 기자란 놈이. 뭐야. 얘 남친 아니야? 얘 남친인데 왜 쟤가 우산을 씌움? 저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얘랑 결혼을 파토내고 있었구만. 근데 또 쟤 여자는 이시우 여친이잖아. 쓰고 가세요. 얘도 곧 차이겠네. 많이 오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아까 그것들? 또 제부한테 확인해봤어? 신랑분께서 답이 없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아가 예약한 신혼여행님께서 주문하신 신혼여행 취소됐어. 답례품도 취소됐어. 드레스도 취소됐어. 사진도 취소됐어. 웨딩홀도 취소됐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됨? 뒤질라고? 엄마도 죄책감 갖겠다. 이거 끌고 다녀서 파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가오를 일치하는 당당함. 그래, 너 번호도 모르잖아. 아, 카드 기능이 있어? 하람쥐이들! 저 구두는 기자 양반의 구두. 홍보팀 내지는 대변인 그런 위치니까 기자들이랑 교류가 많았나봐. 근데 눈치도 못 챈? 아까 문 열리는 소리가 나. 안전한 것은 없다고. 진짜인가봐. 들키지도 않아. 누구였지? 미춘. 뭐야? 얘 아까 거기 있었잖아. 우리 헤어지자고. 갑자기 남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니야. 와가지고 이별. 나 오래전부터 오빠랑 헤어지고 싶었어. 잔혹사로군. 2달 후 5월인가봐. 밝다. 어디야? 언제 보람에? 그렇게 비가 쏟아부었나 싶어. 저거 인공위성이요, 과장님. 말거든. 보람에 있는 도림천인가? 과장님 이것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응? 헐. 아닙니다. 얘기를 할라다 말았네. 가슴 아픈 양반 때문에. 그때 안개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비상이었잖아. 알아. 내가 더 헤맬까봐 일부러 보고 안 한 거. 빨리 복귀하세요, 과장님. 나 사직서 냈어. 사표 썼어. 과장님. 이제부터 그간 밀어놨던 거 실컷 따면서 살랜다. 내 D가 자네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맡길 만한 후배라고 생각하나 봐. 저는 정작 제 인생의 시그널을 놓쳐서 지금 침수되기 직전이에요. 그렇지. 기상청 총괄리고 괜찮을까요? 뭐 똑똑은 하니까. 총괄과장은 뭐니 해도 연륜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가? 아니, 한기준 사무관님 곧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텐데 계속 한 직장에서 괜찮을까요? 신혼여행 누가 왔어? 결혼 파토 내고 아까 그 애랑 2달 만에 결혼해버린 거야? 그거 봤지? 인사 공고요? 네, 좀 전에 올라왔던데요. 아니, 한기준 사무관 말이야. 못 봤구나. 그 전근이 취소됐어. 그 언론 대응력이 좋은 친구잖아. 그 청장님께서 그 점을 높이 사셨는지 뭐 그냥 곁에 두고 싶어 하시네. 진짜 걘가 봐. 네. 전 남친이 2달 만에 결혼했나 봐. 나야 총괄이 팀 자네가 계속 맡아주면 뭐 고맙지. 근데 계속 그 친구 봐야 되잖아. 괜찮겠냐고. 뭐 이 예보 현업에서 경력이야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지금 저더러 예보국을 떠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5급 인간자료 대상으로 해서 WM으로 그 파견 교육 기회가 있어서. 아니, 경력은 뭐 자네 충분할 테고 추천서는 내가 쓰면 되는 거. 스위스 제네바 말씀이시죠? 그렇지, 제네바. 뭐 기간은 1년이고 원하면 연장 가. 3회 연애의 끝은 괜찮은데 이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저도 승진해야지. 아닌가? 원래 같이 살던 집이었나 봐. 그러면 원래 같이 살던 집에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바람을 핀 거였어? 언니, 혹시 거실에 있던 TV? 미친놈이 따로 없네. 신혼집 TV 엄마가 치웠어? 거기 있는 걸 내가 왜? 내가 가져왔는데?
인덕션도? 응. 칫솔 살균기도? 아니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나가라 그랬잖아. 네가 필요한 거 갖고 가라는 뜻으로 들었는데. 미친놈이네. 야, 뭘 차렸다고 새끼가.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다 반반으로 산 건데. 뭐 대신에 냉장고 두고 왔으니까 뭐 대충 반반퉁 아닌가? 파란핀 새끼가 다 감안해야지. 그래서 아파트 명의는 언제 정리할 건데? 야, 그래가지고 하경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는 건 어떨까? 여기에 네 돈 들어간 거 빼주고 내가 인수하는 걸로. 위자료라며. 우리 정리할 때 그렇게 얘기 끝냈잖아. 그랬지. 그땐 그랬는데 근데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더라고. 나누자. 반반. 미쳤네. 왜 이렇게 당당해? 역시 그랬다. 이 새끼와의 끝은 이별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흥미진진한데? 다음 허 예고. 파견 나왔거든요. 총괄이 팀 특보 예보관으로요. 짠! 아, 이제 다시는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요. 에이,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벌써 꼬실라 그래?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일단은 여기까지 일화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소감은 재밌네요. 기대 이상인데? 처음이라 조금 쉽게 돌아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감이 있기는 한데 드라마가 재미가 있으니 2화도 봐볼 생각이고 그때는 뭐 겹치는 설명을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분량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이랑 꽤나 긴밀히 협업을 해온 것 같이 전체적으로는 고증이 잘 된 작품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자료가 좀 맞지 않는다거나 숫자가 틀렸다거나 하는 짜잘한 오류나 드라마적인 허용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꽤나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뭐 즉시 사랑 이야기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다음 화에도 그 안에서 기상학자로서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깨알같이 찾아서 그래 이거는 맞지? 아니 이건 좀 아닌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화는 뭐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주말이 오기 전에 보고 리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